5월 12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행입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민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어떻게 선정했는지 김병을 선정위원장과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일입니다. 네, 우선 이 시민 후보가 무엇이고 또 시민 단체들이 왜 시민 후보를 선정하게 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시민 후보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해온 지역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시민단체 연대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시민 후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게짝뛰기도 당선된다는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한 정당이 의회를 독점해오고 있는 실정인 거죠. 때문에 지방의회 후보들이 모두 정당 눈치만 보고 시민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정치는 기득권 세력만으로 위한 정치로 전락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고착된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 후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또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궁금한데 선정 과정을 보면은 일단 뭐 후보들로부터 신청을 받기도 하고 또 후보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죠. 예, 모두 세 차례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됐는데요. 1차 회의에서 선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첫째, 10대 시민정책 공약에 대한 답변 내용, 그리고 두 번째 활동 경력, 세 번째 도덕성, 네 번째 의정 수행 능력, 다섯 번째 후보가 가진 정책 및 공약, 여섯 번째 개혁 지향성, 일곱 번째 전문성, 이렇게 일곱 가지 영역을 배점 기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정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후보들의 서류를 검증했죠. 정책 답변이 불분명한 신청자들에게는 추가 답변서를 요청을 했고요. 예. 또 일부 신청자에게는 납세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 3차 회의에서 검증 기준 7가지에 100점을 만점으로 배분한 배점표에 선정위원들이 배점을 했고요. 탈락 기준인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8명의 후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선정 과정에서 통과되기까지도 좀 까다롭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선정 결과를 보니까 모두 8명의 후보가 이렇게 시민 후보로 추천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장 후보 1명하고 시의원 후보 7명이 시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보시면 일성찬 포항시장 후보이고요. 시장 후보는 그리고 이제 시의원 후보 7명인데 네. 포항시 다선거구 용흥우창 선거구의 김만호 후보, 음. 마선거구의 양덕도 환여선거구의 김상민 후보, 같은 선거구입니다. 양덕도 환여선거구의 김성열 후보, 그리고 카 선거구 효곡 대이동 선거구의 박희정 후보, 차 선거구 오천 선거구입니다. 박칠용 후보, 네. 같은 선거구 오천 선거구의 임명식 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선거구 연일 대송 상대 선거구입니다. 최광열 후보, 이렇게 모두 8명의 후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정된 후보들을 보니까요. 뭐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이고 국민의힘이나 무소속 후보는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시민 후보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시민 후보로 선정되는 것이 당선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이제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특정 정당의 공천이 결국 당선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 후보 선정 기준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일 겁니다. 음. 신청했다가 탈락하게 되면은 오히려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분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음.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진보 성향의 후보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민 후보라는 명칭이 좀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있을 법한데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시민 후보 선정 기준은 진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는 공약, 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 후보들의 견해를 예. 확인하고, 그리고 범죄 사실, 그리고 또 후보들의 활동 경력, 도덕성 정도를 검증하는 절차니까, 이건 뭐 진보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후보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정의로운 후보 기준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이렇게 시민 후보로 선정된 분들이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도 있다면서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차례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시민 공약 제안 활동을 했었어요. 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이제 모아서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10대 시민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 우리 지역은 최강도시이기 때문에 시민 중에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기본 조례 제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기본권 조례 제정,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등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인데 포항철강공단 환경역학조사, 그리고 시민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자라고 하는 공약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지주회사, 그리고 또 미래기술연구소 포항 이전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10대 정책 공약 중 한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어느덧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정말 많았는데,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예전부터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 정서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신분권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매우 중요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게 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좋은 후보가 나오고 또 지역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시민 후보를 선정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시민 후보 당선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노동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이번에 선정된 시민 후보의 사진과 양력 등을 보내서 시민 후보를 알려내고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시민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원 유세가 필요하면 지원 유세도 하고 또 후보 수행 등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사실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불신하는 이 지방정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는 꼭 시민 후보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6일 지방선거 출마할 시민 후보를 선정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 김병일 선정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